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일전에 헬로 이슈토크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뤘던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상가 피해 상인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상인들의 경우 기존 조례에 따라 상가를 양도 양수 혹은 전대를 받았지만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면서 조례 개정 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상인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은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유재영 전 인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지하상가 운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해 짚어볼 지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이제 양도, 양수 금지, 그리고 재임대 금지하는 방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70에서 80%의 이제 인천 지하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이렇게 또 보는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인천시가 이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유예 기간을 두자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께 좀 여쭙고 싶어요. 유예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이 네. 훨씬 넘었습니다. 또 그 상위법에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인천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 내용 때문에 네. 오늘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인천시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공무원들의 그 업무에 그 임하는 자세가 네. 대단히 그 복지부동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선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조례를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시의회하고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조례안이 제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인천시에서 개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5년의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해서 네네. 상인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천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실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네.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또 그 중재를 해서 상인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과 충돌되고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인천시에서는 유예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지금 본인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네. 구체적으로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상으로 나온 본인들의 의견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못 받기는 좀 어렵지 확답을 않겠나요? 하긴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 그 유예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예기간은 지하상가 분들이 맨 처음에 주장한 게 아니라요. 제가 네. 그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하상가 대표님한테 먼저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현재 조례를 그 개정하지 않으면 1세대에서 2세대로 지하상가가 대물림이 시작되고 이것만은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이고요. 또 네네. 인천시의 공직의 권리, 또 시민들의 그 재산보호, 상인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맨 처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때 이제 공직에서는 지금 뭐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또 얘기를 했고 우리 지하상가 대표님들은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한번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예 기간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같은 유예 기간을 두는 것 상위법에 어떻게 문제는 없나요? 그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기존 조례에 그 제정을 할 때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돼서 네.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네. 일전에 제가 시에서 그 있을 때 입법 정책 담당관실에 네. 그
유예 기간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검토를 받았고 그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공직에서 5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지 이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재임 시절에 한번 그 시에서 어떤 검토를 받은 바가 있다는 말씀이신 받았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이제 유예 기간은 몇 년인지를 두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께 여쭐게요. 유예 기간 둔다면 몇 년 정도 두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조례안 제출이 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지하도상가 부평 사례를 먼저 들어보면 네네. 대하 지하도상가가 2037년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네. 대비 계약을 그렇게 해줬고 네네. 또 최소한도로 지금 이제 다시 이 리모델링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서 왔고 임대 기간이 끝나는 그런 지하도상가가 다수이고 또 저쪽에 이제 간석동이나 동인천 쪽에는 이미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한 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아까 집행부에서 5년. 지난칠 때 5년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조례라는 것이 이제 상위법과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정하게 되면 네. 거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실질적 재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최소한도로 이제 이를테면 그분들이 전 재산권을 투입해서 이를테면 매입한 네. 근저에 매입한 사람들의 피해는 네, 더 네. 막심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죠. 최소한도로 본인들이 생존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전체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실리를 좀 챙기고 생활권을 보장받는 그런 기한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제 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네. 경과 규정 부칙 사항으로 만들어서 상위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네. 최소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몇 년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 5년 안에 개보수가 들어오는 네. 새 동인천, 그다음에 2년, 그다음에 주안역, 신부평, 석바위 지하상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10에서 15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상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으로. 네. 주고 기존에 지금 나갔던 29년에 들어오는 지하상가 또 31년에 들어오는 지하상가, 33년에 들어오는 지하상가, 37년에 들어오는 지하상가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일단 반납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5년 안에 들어오는 지하상가들에 대해서 네. 리모델링 기간을 비용을 투입하게 해서 기간을 10에서 한 15년 정도 주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상인들의 반발과 또 인천시 입장에서 피해 보상하는 데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인천시의 경우 이제 앞서 구두상으로는 5년의 유예 기간 등 어떤 논의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인 공식적인 이제 어떤 상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넣지 않고도 이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 만약 넣는다면 신은호 의원께서는 어떤 방식의 부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를테면 금전적 보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보면 뭐 1조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네. 시 재정으로 그것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입장을 중간에 조정자 역할로서 충분히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00%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상위법과 충돌된 조례를 개정해냄으로써요.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대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상인들이 이제 전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기간 그리고 이제 액수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제 상인들과 이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게 그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내지는 그 재산권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이나 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그 임대료 등을 그 신고를 할 때 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양도양수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고요. 음. 예. 그다음에 임대료들을 이번에 감사원 조사 때도 나왔듯이 다운 계약서로 임대료들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동안 네. 상가별 수익 구조를 투명성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그 지하상가를 회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 13개 지하상가별로 그 위탁 만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을 그 n분의 1에서 상가수로 나누면 아마 그 보상비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거 하고 또 각 점포별 양도양수 계약서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그 소요 기간별 네. 그 수익 계산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다고 쉽지 보는데 않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차등에서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례 개정 추진이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당장 부평 지하 상가에도 이제 리모델링 기한, 이제 보수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전에 조례도 그 개정해야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인천시가 이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신은호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도적인 부분이 선결이 돼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인천시에서 당장 그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느냐? 물론 그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특별회계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대두돼 있고 또 조례 상위법 충돌 문제가 선결돼야만이 이 부분이 접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시는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이제 감면해왔던 임대료도 약 40에서 50%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 법률 기준보다 이제 그 임대료를 적게 부과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데 임대료 인상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지난 시간 이제 신은호 의원께서는 국민예산 사용률 산정 관련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천시가 이를 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네.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 공불법에 보면요. 23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 같은 행정재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22조 1항에 따라 산정 등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전환받았다 그 사용료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인천시에서 그 행안부에 그 갑설과 을설을 본인들의 의견으로 그냥 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그 질의 내용이 사실은 건설심사과에서 사용료 조정의 증가분이란 2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사용료를 전제한다고 하나 법률 문구와 입법 취지를 보면 전제 내용이 없으므로 상인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연간 사용료는 전년에 납부한 그런 사용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상인들은 무슨 법 이를테면 지하도상가 조례 또는 공유재산법이거든요. 무슨 법으로 사용료를 산출했는지를 알 수 없고 그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없고 위배된 사용료라고 인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있는 재량행위 이는 안 해주려고 하고 법률에 근거 있는 3-2에 이를테면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행정청 내부의 과실을 상인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그런 책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행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임대한 그 당사자가 국민권익위하고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한 것은 감액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분들이 그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있고
1차에서 내용이 잘못됐음을 저희들이 갖다 준 게 아니라 네. 보낸 내용을 스스로 확인했어요. 네. 의회에서 저도 확인하고 다른 의원님도 확인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사전에 이거를 보낼 때 네. 저희들한테 좀 같이 논의하고 내용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질의 내용이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추가 부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고 이 잘못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인분들이 임대료를 내왔고,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어떤 죄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높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렵고 또 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공직에서 이 지하상가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료를 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제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 시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신원 의원님이 앞에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네.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3,600개 지하상가에서 대략 한 30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그거 뭐 네. 40% 올려봤자 연간 한 12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지하상가는 특별하게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지하상가에만 투입해서 쓸 수 있어요. 인천시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네네. 또 인천시가 1년 예산이 10조가 넘어요. 네. 이게 돈 10억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공직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이제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재용 전 의원께서 이제 실질적인 방안 제시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시에 계신 일단 의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직접 여기 상인분들하고 교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제 숙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통 큰 어떤 정책이 나와주지 않으면 상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되고 정말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에 좀 넓은 아량이 좀 필요하고 또 지하상가의 상인분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명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많이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께서는 이제 실질적인 방안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네.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만들 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일부는 과다한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극히 일부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만약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더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으로 근거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따라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 재산을 투입시켜서 생존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네.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가 정말 냉정하게 접근하고 상위법과 충돌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네. 상호간에 윤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고민 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공감한다. 하지만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평 지하상가를 포함한 인천 지역 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안 갈등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